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브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해마의 하위 영역인 덴테이 자이러스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보여드릴 맵은 이제 저희가 지도를 제가 있는 이제 유펜의 근처에 있는 구글 맵을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학교를 가실 수도 있고 이제 집에 매일매일 뭐 출근을 하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저희 이제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 길을 찾고 이게 느 지역인지를 저희 뇌에서 이제 인지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알아내야지만 저희가 이제 정확히 일을 끝낸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걸 어떻게 그 사람의 뇌에서 혹은 이제 실험 동물들의 뇌에서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이제 많은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자들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보통 이제 마우스나 혹은 이제 렛의 그 뇌의 특정 부위에 액티비티를 측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예시 피겨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이제 실험 동물을 어떤 네모난 이제 상자 안에 넣고선 이제 싱글 셀의 액티비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일종의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는 하나의 셀이 예를 들면 이제 두 번째 이 셀들은 왼쪽 이제 탑 부위에 이제 스퀘어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이 탑 부위에 이제 실험 동물이 있을 때만 액티비티가 활성화되는 걸 보이고요. 다른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셀의 액티비티를 측정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피겨인데요. 다른 셀들은 이제 이 중앙에 액티비티가 나오고 이것들은 어떤 아래쪽에 이제 액티비티가 나와서 어, 이것들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특정 위치 정보를 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활성화되는 특정 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프레이셀이라고 명칭을 지명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어, 활성화되는 이 정도를 이제 프레이스 필드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희 분야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프레이셀 액티비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왼쪽 방법은 이제 회색의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가 이제 동그란 인바이러먼트에 마우스를 넣고 액티비티를 측정했을 시에 이 마우스에 이제 움직이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라인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었고 이 싱글 유닛의 액티비티를 이제 다수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서 여기 특정 중앙에서만 이 특정 셀이 활성화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던 것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히트맵에 관련돼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 환경의 가장 중앙에 이제 마우스가 위치해 있을 때에만 이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잠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MIT 그룹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실험 동물을 이러한 어떠한 특정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액티비티 측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싱글 유닛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다크 블루인 경우는 이제 여기서만 액티비티가 나오는 이 플레이스 필드가 이쪽 부위에서만 측정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셀이 셀이 여기서 액티비티 되고 다른 셀들도 여기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플레이셀이라고 부르고 이 액티비티를 이제 플레이스 필드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히포캠퍼스 혹은 다른 부위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마 부위의 이제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위쪽 부분이 이제 CA1이고 이 이제 아래 여기가 이제 CA3죠. 그리고 이 중앙에 이제 덴테이트 아러스라는 부위가 있고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이 덴테이트 아러스의 이제 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알게 됐던 거는 뭔가 하면은 CA1 혹은 여기 이제 피규어에는 나오지 않지만 CA3 같은 경우는 이런 특정 이 프레이셀의
관련 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리전에서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나 혹은 렛이 이 인바이러먼트의 그 주변에 위치했을 때만 액티비티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제 보더 셀이라고 하고 이제 엔터라이너 콜텍스 EC 리전에서는 이제 그 격자 문양의 아주 재밌는 형태의 액티비티를 나오는 셀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리드 셀이라고 부르는 셀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로 발표하고 싶은 이제 히포캠퍼스의 하위 영역인 덴테이자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까지도 논문이 이제 프레이셀 액티비티에 관련된 논문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왜 없냐는 이제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그라뉴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액티비티가 낮고 거의 이제 사일런트하게 이제 활성화 정도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리코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셀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세그리게이션 하는 것이 좀 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많은 논문이 있지는 않은 리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던 분야는 이 액티비티 패턴이 다른 CA1이나 CA3 혹은 이제 MEC 리전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DG 리전에서는 어떻게 이 셀들이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예.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갖던 거는 이제 림머핑이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기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던 건 뭔가 하면은 어떤 실험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 변화를 인지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험적으로 실험 동물 이제 마우스나 렛이나 어떤 다른 실험 동물들은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사각형의 environment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ircular environment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이 두 개를 넣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인지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켜 왔고 이것들을 두 가지 환경에서 이 액티비티 패턴이 다를 때 이 현상을 이제 리매핑이라고 이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매핑의 현상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리매핑이라고 해서 셀이 마우스나 혹은 렛이 다른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넣어버렸을 때 아예 전혀 다른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셀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이제 상단 부위에 약간의 이제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실험 동물을 오른쪽에 이제 그 동그란 환경에 넣었을 때는 전혀 다른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줘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활성화를 나타내는 프레이스 필드의 종류 이제 위치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매핑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기존 연구자들이 또 밝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형태의 이제 리매핑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걸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그 파일 레이트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여기서는 7.3Hz로 액티브 하다면은 여기서는 좀 더 이제 활성화 정도가 높게 이제 12Hz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예를 들면은 세 번째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플레이스 필드의 위치는 똑같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파일 레이트 자체는 이제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레이트 리매핑이다라고 이제 말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하나의 예전 기존의 페이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environment A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environment를 보여주고 이제 다시 기존의 environment로 갔을 때 이 셀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A environment에서 이제 이 왼쪽 하단에 액티비티가 있다면 이제 두 번째 environment는 이제 우측 상단에 플레이스 필드가 나타나고 다시 이제 실험 동물을 동일한 기존의 A라는 환경에 다시 넣었을 때는 이제 스테이블하게 동일한 위치에서 플레이스 필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돼서 이제 리매핑이 하나의 일종의 리매핑 현상을 보여주는 페이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질문은 그러면은 덴테이 자이러스에서 리매핑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몇 가지 기존의 페이퍼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실험실의 연구자마다 좀 되게 다양한 결과를 나타나서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그 논쟁이 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7년에 이제 NIU에 있는 그룹에서 밝힌 이제 뉴런 페이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우스로 이제 간단한 이제 인바이러먼트는 A,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색깔을 바꾸고 약간의 텍스처를 바꾼 두 번째 환경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동일한 A라는 그 인바이러먼트에 넣었을 때 얘네가 액티비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덴테이지 아이러스에는 두 가지 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라뉴 셀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모스 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실험 그룹, 이 연구자들은 CA3에 있는 위전도 이제 같이 해서 세 가지 셀 패턴을 봤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제 리매핑을 어느 정도 하는지 여부를 이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리매핑을 많이 하는 거고, 이쪽 0으로 가깝도록 이제 리매핑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환경이 변화되어도 계속 스테이블하게 위치나 혹은 이제 민 파이링 레이시 동일한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0으로 본다면, 이제 모스셀이나 CA3에 비해서 그라뉴셀이 리매핑 하는 정도가 다소 이제 떨어진다는 보고를 내놓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이제 같이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제 그라뉴셀과 모스셀의 액티비티를 봤는데, 얘네가 포퓰레이션 레벨에서 봤을 때 두 개의 셀 타입 모두 다른 환경에 넣었을 때 동일한 정도로 리매핑이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두 가지 페이퍼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독일 그룹에서 이제 밝힌 바로는 그라뉴셀이 이제 마우스를 다른 환경에 넣더라도 얘네들이 다른 어떤 CA1이나 CA3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플레이스필드의 위치를 보여준다는 보고를 이제 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또 다른 페이퍼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CA1과 DG 덴테자러스를 동시에 이제 리코딩을 했는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 리매핑의 정도가 덴테자러스가 좀 더 리매핑을 더 많이 한다는 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쪽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리매핑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스셀과 어떻게 그라뉴셀이 리매핑 정도가 다른지에 대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주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그라뉴셀과 모스셀이 다른 이제 환경을 어떻게 같은 정도로 인지를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이 환경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주제로 삼고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용한 예, 테크닉은 저희가 이제 테트로드 리코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로 마우스 브레인에 이 조그만 디바이스를 넣어서 이제 리코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테트로드 리코딩이라고 해서 네 개의 와이어를 같이 묶어서 모든 리코딩이 끝난 다음에 싱글 셀 레벨에서 저희가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테트로 리코딩을 사용하여서 저희 두 가지 그라뉴셀과 모스셀의 액티비티 패턴을 어, 측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덴테이자러스에서는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약간 다크블루인 곳이 이제 그라뉴셀 레이어고, 이제 이 아래 이제 약간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것이 하일러스 리전인데요. 여기 이 그라뉴셀 레이어는 이게 그라뉴셀 이름이 그라뉴셀 레이어인 것처럼 이제 그라뉴셀이 이게 위치해 있는 곳이고, 이 두 가지의 어퍼 블레이드랑 로어 블레이드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제 하일러스 리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익사이터토리 셀 타입인 모스 셀이 존재를 하는데
기존까지 이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얘네 액티비티 패턴이 둘 다 이제 익사이터토리 뉴런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예전에 이제 어, 논문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이제 혼동해서 나왔던 페이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이쪽 분야에서 이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좀 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머신러닝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2017년에 발표했던 그 페이퍼를 이용해서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용을 했고 세 가지의 특징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널 레이시 있겠죠. 그래가지고 민 파이널 레이스를 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얼마나만큼 특정 시간 내에 이제 벌스티하게, 그러니까 코 파이어링을 하느냐, 이런 여부를 보는 이제 벌스트니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 피처를 가지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모스셀과 그라뉴셀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 두 셀 타입을 구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를 어떻게 보았냐면요. 이제 간단한 이제 비헤이비어 실험을 진행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비헤이비어를 하기 이전에, 그리고 혹은 그 비헤이비어 이후에 스립 세션, 이제 마우스가 이제 잠든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 액티비티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가지 다른 종류의 환경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팔각형의 모양의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원 모양의 서큘라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 모두 이제 정사각형의 인바이러먼트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논쟁점이 뭐였냐면은 어떤 환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지만 색깔이랑 이제 그 바닥의 텍스처가 다른 두 가지의 그 정사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개의 환경에다가 마우스를 넣고 이제 리코딩과 비헤이비어를 하게 되었고요. 맨 마지막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네 가지의 환경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다시 한번 이제 리핏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라뉴셀은 그 전체 이제 히포캠퍼스 전체에서도 가장 액티비티가 낮은 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티비티 패턴이 굉장히 낮게 0.16 뭐, 그리고 0.24Hz 이렇게 굉장히 아예 보이질 않죠.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만 이제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 있는 어떤 이 환경에 마우스가 갔을 때에만 이제 프레이스피드를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모시셀은 이 히포캠퍼스에 있는 다른 셀과 비교하여서도 가장 활성화 정도가 높은 셀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액티비티 패턴도 높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라니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프레이스필드가 그냥 하나만 보여주게 되는데, 모스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있게도 이제 프레이스필드가 멀티플 프레이스필드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이 정도, 세 개 정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환경을 바꿨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세 가지의 프레이스필드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민파일 레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그라뉴셀과 모세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모든 피규어에서 이제 빨간색은 모세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블루 라인은 이제 그라뉴셀인데요. 보면은 이제 액티비티 패턴을 보면은 그라뉴셀에 비해서 모세셀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셀을 분류한 것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는 일종의 컨펌 용도로 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마우스가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다른 환경에 이제 넣었을 때, 이 특정 그라뉴셀과 모세셀이 어떻게 이 환경을 인지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반복하는 세션을 제외하고 첫 번째 이제 네 개의 다른 이제 디퍼런트 메이지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기존 연구랑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그 쉐입이 다른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약간의 그 굉장히 비슷한 인바이러먼트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같은 정사각형의 환경이지만, 이제 색깔이 다른 그 환경 사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이드 리매핑이랑 글로벌 리매핑을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이 레이드 리매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환경, 첫 번째 환경과 두 번째 환경에서의 그 이제 액티비티가 어떻게 다르냐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 보게 된 거는 이 레이드 오버랩 밸류라고 이제 그 A, B의 액티비티 패턴 중에서 가장 낮은 거를 높은 걸로 이제 나눈 지수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었고요. 글로벌 리매핑 전체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는 피어슨스 코리레이션을 봐서 이제 environmental A랑 B를 해서 이제 코에피션트가 콜레이션 밸류가 얼마나 큰지 여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file rate overlap value를 저희가 먼저 보게 되는데, 이 세션 이제 이제 저희가 세션이 4개의 인바이러먼트가 있기 때문에 6가지의 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쌍을 모두 이제 플랫을 해보면 이게 그라뉴셀의 패턴이고 이제 모스셀의 패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인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 약간 좀 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라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axis랑 y-axis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모슬셀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인즉슨 그라니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환경에서 액티비티 패턴을 보이면 그 다음의 환경에서는 이제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예로 보여줄 수 있는 그라뉴셀과 모슬셀의 어떤 그 실제의 그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셀 보면은 이제 그라뉴셀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다 이제 액티비티가 잘 없다가 세 번째 환경에 있어서만 이제 약간의 액티비티가 있고 다른 데는 이제 그냥 없던 거를 보게 되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모세셀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포캠퍼스에서 가장 액티비티가 높은 셀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환경, 그리고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환경 모두 다 이제, 액티비티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인 레이트 오버랩 밸류를 계산을 할 때, 2은 가장 레이트 오버랩 밸류가 가장 높은 거고, 이제 0 같은 경우는 오버랩 밸류가 낮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라니셀 같은 경우는 특정 환경에서만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파이널 레이드 오버랩 밸류는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모스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다 액티비티가 높다 보니까 레이드 오버랩 밸류를 찾아보면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라뉴셀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오버랩 밸류를 보인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동일한 모양의 두 가지의 정사각형의 환경과 그리고 다른 모양의 그 사각형 혹은 이제 그 팔각형 혹은 원의 환경에서의 자료로 두 가지 데이터를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이 동일하게 그라뉴셀에 비해서 모스셀이 파인 레이트 오버랩 밸류가 이제 높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티비티 그 파일 레이트 자체는 이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다른 논문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본 것은 이제 그 스페셜 코릴레이션 밸류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6가지의 페어를 저희가 다 모두 보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어슨스 코릴레이션 밸류를 따져서 두 가지 정사각형 사이의 콜레이션 밸류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팔각형의 환경과 원 환경에 갔을 때 이제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의 그 쌍을 다 함께 조합을 해보면 이제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고 모든 6가지의 조합이 비슷한 정도의 스페셜 콜레이션 밸류를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환경에서 그라뉴 셀이 오른쪽에서만 플레이스 필드를 보이고 다른 데서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제 모스 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면은 예, 액티비티가 높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의 위치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액티비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모두 이제 스페셜 콜레이션 밸류가 참고로 이제 일 같은 경우는 모두 두 가지가 콜레이션이 높은 거는 이제 그 프레이스피드의 위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게 낮을수록 전혀 다른 위치에서 액티비티를 보이거나 혹은 한 환경에서는 프레이스피드가 나타나지만 두 번째 환경에서는 특정 프레이스피드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아주 조용하게 아무런 활성화 정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스페셜 콜레이션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그라뉴셀과 모세셀 모두 약간 유사하게 모두 둘 다 환경이 다른 거를 인지하고 다른 액티비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두 가지의 다른 형태로 나눠서 디퍼런트 쉐입이랑 같은 형태의 이제 정사각형의 환경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라뉴셀과 모세셀을 비교를 해보면 이 스페셜 콜레이션 밸류가 모두 유사하게 나와서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는 그러면 이게 환경에 어떻게 이게 디퍼런트 쉐입이든 세임 쉐입이든 간에 그라뉴셀과 모스셀이 환경을 인지하는 정도가 유사하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실험과 더불어서 저희의 그 비헤이비어 패러다임 중에 하나의 어드밴티지가 뭔가 하면은 이전에 있던 실험을 하나를 더 리핏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또 같이 다른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핏 이제 그러니까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파일 레이트 오버랩이 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다른 인바이러먼트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되는데 예상할 수 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마우스를 동일한 환경에 넣어서 이제 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 동일한 위치의 프레이스빌드 액티비티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파일 레이트 오버랩 밸류도 모시셀이나 그라뉴셀 모두 이제 그 검은색 라인, 리핏이 다른 환경에서의 오버랩 밸류를 비교하는 것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기존에 그 다른 그룹에서 사용하였던 리맵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레이드 오버랩 밸류의 그 이제 리핏 세션에서의 레이드 오버랩 밸류랑 그 A, B, BA의 얘네의 그 합을 이제 그냥 차이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리맵이 더 잘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리맵이 잘 안 되고 계속 동일한 위치에 액티비티가 있구나 혹은 그 파일 레이트 자체가 동일하게 나타나면 이제 그 네거티브 밸류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라뉴셀과 모스셀이 예, 유사한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다른 형태, different shape, same shape를 나눠도 모세셀과 그라뉴셀의 그 류맵 인덱스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핏 세션을 이용해서 그 액티비티 패턴을 이제 스페셜 콜레이션을 이용해서 글로벌 리매핑을 보게 되면 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얘네가 마우스 자체가 똑같은 환경이네 해서 그 얘네가 같은 환경인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지를 해서 이제 동일한 액티비티 패턴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디퍼런트 인바이러먼트에 있을 때보다 콜레이션 밸류가 높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같이 데이터를 합산해서 보게 되면 그라뉴셀과 모세셀도 특별히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면 디퍼런트 쉐입인 형태로 나누고 혹은 세임 쉐입인 데이터만 나눠가지고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리맵 인덱스가 모세셀과 그라뉴셀이 어떻게 다르지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리핏 세션을 이용한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라뉴셀과 모세셀의 이제 환경을 인지하는 정도는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얘네가 그 환경을 인지를 할 때 어떤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지 혹은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각각의 그 세션 페어를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제 세면서 구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세션 페어가 있을 때, 한쪽에서는 이제 프리스피드의 형태를 보여주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예 이제 사일런트한 거.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액티브 인 원 세션이라는 명칭으로 지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제 프레이스필드가 두 가지 세션에 둘 다 나타나는 경우에 이제 그 쌍해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페셜 콜레이션 밸류를 나타내서 얘네가 되게 좀 스테이블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얘네가 아예 콜레이션 밸류가 굉장히 떨어져서 나타나는지로 해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뉴 셀 같은 경우인데 이제 여기 아래에서 프레이스필드 액티비티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다른 인바이러먼트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액티비티 패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예가 이제 모시셀에서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아주 넓게 프레이스필드 액티비티가 있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환경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도 파일이 되고 이제 프레이스필드의 위치도 유사하다는 걸 보게 되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액티브하지만 이제 콜레이션 밸류가 떨어진다 해서 이제 동일하다고 해서 스페셜리 콜레이트 됐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 카테고리에 넣고 이제 그 중앙 위치는 얘네가 둘 다 플레이스필드를 보여주긴 하지만 다른 형태의 플레이스필드 위치를 보여주는 경우는 이제 스페셜리 디콜레이션 되었다라고 이제 해서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라뉴셀과 모시셀의 모든 세션 페어를 나눠서 얘네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 형태를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파이 차트로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약간의 그 빨간색이 액티브 인 원 세션에서 한쪽 세션에서만 프리스필드 나타나고 두 번째 세션 페어에서는 그냥 액티비티 패턴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거를 보게 되면 그라뉴셀이 모세셀보다 이제 높게 되고 그 반면에 이제 모세셀 같은 경우는 둘 다 프리스필드를 나타내긴 하지만 스페셜리 이제 디콜레이션 되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어슨 콜레이션 밸류 혹은 이제 레인 오버랩 밸류를 보게 되면은 리매핑 정도가 차이가 없고 이제 두세 다 모두 환경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른 환경을 인지하는 정도가 유사하다는 걸 보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세션 페어를 구분을 하고 얘네가 어디에 더 속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라니센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액티브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예 그냥 셧다운을 시키는 방식으로 환경을 인지하는 반면에 이제 모세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두 개의 환경 모두 이제 프레시베드를 보여주는 반면에 걔네의 이제 각각의 프레시베드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콜레이션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다른 환경을 이제 인지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잠깐 그 맵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지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이게 프레이스필드 혹은 프레이셀이 그 우리의 그 외부 공간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그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은 러닝 앤 메모리 어떻게 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프레이셀 자체도 이제 어떻게 이게 기억하는지에 좀 더 연관이 있는지를 좀 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리뷰 페이퍼에서 가져온 피규어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이제 바닷가 A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혹은 이제 다른 시간? 이건 약간 좀 고상하니까 아무튼 다른 약간의 다른 이제 그 낚시를 하는 공간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엔터 콜텍스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CA3로 갈 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EC에 있는 셀 액티비티 패턴 이거라면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 CA3가 특정 셀이 액티비티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셀의 CA3의 다른 셀들이 액티비티를 보여줌으로써 이 두 가지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데에 이제 기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리뷰 페이퍼거든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그라뉴셀과 이제 모실셀 같은 경우도 어떠한 그 미세한 차이들 그리고 환경의 차이들을 인지하는데 다른 액티비티 패턴을 보여주거나 혹은 이제 프레이스패드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기억을 하는데 이제 관여한다는 저희가 좀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저희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가지 환경이 있을 때, 그라니셀 같은 경우는, 한 환경에서만 활성화가 되고, 그 두 번째 환경에서는 아예 셧다운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environment 1과 environment 2의 경우에 이제 특정 셀이 액티브한 경우가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슬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일러스에 있는 모슬셀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 environment A에서도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또한 더불어서 environment 두 번째 환경에서도 같이 이제 활성화되는 셀들이 오버랩되는 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플레이스 필드 자체를 보게 되면 그라뉴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싱글 플레이스 필드가 많고 하나의 환경에서 이제 온 되었다면 다른 환경에서는 이제 온 앤 오프 때문에 이제 오프가 되는 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환경을 인지하게 되고 모세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환경과 두 번째 환경에서 모두 둘 다 이제 많은 이제 높은 활성화 정도를 보이긴 하지만 이제 프레이스필드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얘네가 환경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